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CJB가 새해를 맞아서 충북의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거진천, 진천군의 2020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거진천 최근에 더 비약적인 발전을 네. 이룬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송기섭 진천군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160만 충북 도민과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CJ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근자에 진천군이 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예산 확보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야, 우리 진천군은 최근 들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최고에 속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자랑스럽게 전국 82개 시군 중에서 5위를 차지했고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는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 진천군은 경쟁력이 무려 28단계를 성장을 해서 혁신적 성장 1위를 한 것이 진천군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왜 이와 같이 성장이 두드러지느냐 하면 제 분석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역 발전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을 했고 이와 같은 선순환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서 우수한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천은 지난 4년간 무려 6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많은 투자 유치를 해서 우수한 기업이 입지를 함에 따라 많은 고용을 했습니다. 또 많은 근로자가 진천에 근로를 함으로써 우리가 진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시키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 또 인구가 증가하면 투자가 또 유치됩니다. 네. 이와 같이 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했고요. 또한 우리 진천군의 우수한 선진 행정이 선순환 경제 구조를 하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2년 연속 국도정평가 충청북도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참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각종 포상, 수상은 45회 이상을 했는데 무려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로 9억 원. 9억 1천만 원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 재작년보다는 무려 3억 원, 또 3년 전보다는 2억 원이 더 증가를. 계속 증가 추세군요. 예, 그래서 네. 상사업비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런 기세를 몰아서 올해도 여러 가지 또 열심히 뛰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자년 그 진천군의 군정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새해가 되면 저희는 군정 방향의 신년 화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의 문제를 제압하는 선적제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진천군정을 타 지자체보다 한 걸음 앞서서 선행을 하고 또한 차별화 전략으로 선도 행정을 구현해서 진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지역 개발의 거시적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스킨십을 늘릴 수 있는 미시적 군정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과연 진천군이 어떻게 달려왔고 또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지 어떤 성장 기반을 갖고 있는지 네.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건데요. 경제가 참 잘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곳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2020 특명 진천군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라.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편의점에 공급되는 김밥류나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4년도에 창업해서 현재 진천 신적산업단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50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생산직 한 240명, 그다음에 관리직 40명 해서 총 한 28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척, 산수, 조성한 산단마다 100% 분양 행진을 일으키며 기업 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진천군. 투자 유치 총 규모도 상당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최근 4년 연속 1조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달성하며 총 6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총 투자 유치 규모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 등 생산 유발 효과가 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우량 기업 및 친환경 기업의 유치가 주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량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자연히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입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도 기대할 대목입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프레시푸드 제품에다가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또 HML이라고 하는 가정 대체식 제품을 추가 생산하게 돼서 저희가 더 많은 이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착한 기업 인증 등으로 해서 이 지역 사회의 작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기운을 받아 이번에는 진천군의 경제를 이끄는 또 하나의 산업 분야, 농업을 엿보러 갑니다. 진천군 덕산읍에서 9년째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이호명입니다. 올해 딸기가 아주 작황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지금 품질도 좋습니다. 이호명 씨가 자랑스레 내민 싱싱한 딸기, 그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하우스 동마다 온습도 센서랑 pH, EC, 지온 지습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센서에 의해서 정밀하게 그렇게 과학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형 농장에 와 있는 듯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집 분석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건데요. 농사에 ICT를 도입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각 센서에 의해서 하우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딸기의 생육에 이제 가장 최적화된 그런 환경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이제 하우스를 비우게 되어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원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농사에 얽매이지 않고 바깥 활동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농민과 농촌을 활짝 웃게 하는 농업혁신. 진천군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 전 든든한 지원군을 세웠는데요. 이곳은 지난해 11월 신축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로 금년을 창조농업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또 체계적인 농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센터의 연계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진천군, 그리고 진천군의 농업에 불어든 혁신의 바람. 이 두 분야가 나란히 지역 경제를 견인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진천군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니까 경영을 잘 해나가고 있음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또 조성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천군은 지난 4년간 무려 6조 2천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형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분야에서는 하나큐셀, 또 식품산업은 CJ 제일지다. 네. 또 유통회사로서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트 같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간 무려 1,300개라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진천군의 고용률은 전국에 보면 5만 이상 경제에 참가하는 시군이 70여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70.9%로 전국 1위. 네. 고용률이요?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무려 72.3%로 전국 1위인 지역이 우리 진천군입니다. 또한 우리 진천군은 일자리 규모도 증가했던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지난 3년간 통계자료를 보면은 임시 상용 근로자는 500명이 감소가 되고 정규 직원은 무려 9,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한 명당 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근로자 1인당 3,491만 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이 분야도 충북 1위가 네. 진천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진천군에 알짜 기업이 많이 있고 또 우수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이 그 청년 일자리 문제로 아주 고민이 깊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천군은 큰 기업체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자연히 일손이 필요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어떤 지역이든지 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텐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진천에 지금 투자 유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 그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요인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진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류가 좋고요. 예, 물류가 네. 상당히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투자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립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 전단팀이 네. 결성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상담도 해주고 또 친기업적인 그 군정을 친기업적인 군정이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진천에 오는 네. 기업한테는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CJ 제일제당이 진천에 1차로만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는 공장을 다시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무려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던 것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군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맞아요. 펼쳤다는 얘기가 네. 되겠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미가 지켜볼 있습니다.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ICT를 도입한 그 스마트 팜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하실 말씀이 또 많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것은 농촌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고 농민의 소득 증대에 군정을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전국의 농업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의 문제, 또 농작물 소비의 축소의 문제, 네. 또 WTO 체제하에 개도국, 지휘포기 등 어려운 점이 지금 네.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이와 같은 농촌 환경의 어려운 점을 타개를 하고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금년 한 해를 기존의 관행과 틀을 완전히 깨버려 창조 농업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농정에 대해서 일대 대수술을 해서 농정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인프라의 문제, 농업의 조직 문제, R&D 문제, 유통 등의 문제를 전면 쇄신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의 농업 조직은 현재까지는 3개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 일원화를 했습니다. 또한 농업센터가 신규로 이전함에 따라서 과학영농을 전국적으로 선도하자. 그래서 네. 과학영농팀을 별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또한 그 시험프도 전국 최고의 시설,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최첨단의 농업 가공 시설을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은 생산만 집중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를 별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진천에 식품 산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대형 유수기업인 CJ 등과 벼 계약 재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거 진천형 쌀밥 햇반이 전국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럼 진천의 지명도도 높아지고 진천 농산물도 전국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쌀빵 뭐 이렇게 네. 특화된 빵도 야, 출시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천에 충청북도 유일한 쌀빵을 전문으로 하는 그 6차 산업 네. 회사가 생겼습니다. 쌀을 생산하고 가공을 하고 그것을 가공된 쌀을 홍보로 해서 판매를 하는 쌀인데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 납품되고 군에도 납품되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이 진천 쌀빵을 이게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네. 지금 자랑하실 게 정말 많아서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 농업과 산업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올해 농업의 혁명, 혁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요. 진천군이 올해 본 예산,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 5천억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예, 진천군 개청 이래 본 예산이 5천억을 돌파한 것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19.6%가 증가한 5,153억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19.6%의 예산 증가한 충청북도 예산 증가율의 1위가 진천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가? 그래서 저희는 예산 확보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 확보에서 별도의 재정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세종 사무소를 별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정책 분야별 그 예부 재원 확보 전략을 면밀히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진천군의 재정 자립도가 충북에서 1위입니다. 30% 되는데 아직도 70%의 예부 재원에 의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예부 재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89%가 증가한 405억 원이 증가한 네. 858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이와 같은 노력의 대가로 해서 외부 재원도 564억 원이 증가한 3,877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외부 재원은 지방비 부담이 적고 지역 개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많이 해서 지역 발전을 촉진을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공모 사업에 또 많은 좋은 결과도 얻으시고요. 네. 자, 이번에 교통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서는 이제 전남, 오송, 강원까지 연결하는 강호축을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진천은 동탄 안성 국가대표 선수촌, 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에 예. 있는 충북 내륙선 국가철도망. 네. 이걸 지금 해야 된다. 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가능성은 뭐 충분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수도권 내륙선은 진천군의 핫 이슈가 되고요. 또 충청북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최재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노선은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한 78.8km 네.
고속도로로서 준고속철도입니다. 동탄에서 청주 34분이면 돌파를 하게 되는 적인데 이와 같은 노선을 저희 진천군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충청북도가 새롭게 발전하려면은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 중심의 도로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큰 발전을 위해서 강호축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연결되는 내륙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네. 같은 걸 평소 생각을 했고요. 마치 국가 철도망이 청주공항까지 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서부터 수도권으로 다이렉트 연결을 하면 진천은 새로운 발전 시대를 열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은 그 노선을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수도권 내륙선을 내년서부터 시행되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국토부에 이 노선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또 공감대를 많이 서로 다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11월 초에 충청북도지사님, 경기도지사님, 또 네. 화성, 안성, 진천, 또 청주 4개 지방정부장이 모여갖고 MOU를 작성했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했는데 서로 협력을 하자 MOU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MOU 작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영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 보고 받기로는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종합 분석해서 국토부에 다시 재차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이라든가 또는 충북도민이 힘을 합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토론이나 포럼 또는 언론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노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 국민 또는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그러네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이런 타당성을 좀 많이 좀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과 충북을 연결하는 있는 그런 철도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권 내륙선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발전 효과고 두 번째가 사회적 가치 측면의 효과입니다. 지역 발전의 첫 번째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으면서 상생 발전할 수가 있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노선이 연결되면 청주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 더 편리하게 됩니다. 청주공항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노선의 가장 큰 의의는 현재는 현 정부의 중요 정책의 포용적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이 복지나 일자리 사이 복지 측면에서 치중이 되어 있지만은 이와 같은 노선을 확정을 하고 실현하면서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국토 개발이라는 걸로 확대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 이 노선을 확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철학을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우선 첫 번째가 교통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노선을 이용하면 기존의 그 철도 노선보다 무려 30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진천까지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34분이면 돌파를 할 수 있는데요. 34분. 기존에 경부선 노선을 이용하는 거 30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육상교통 이용하는 겁니다. 2시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중요한 건 이제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강호 쪽 연결하는 것,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구축을 하는 것,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에 충북 도민체전이 진천에서 열립니다. 네. 준비가 지금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 다녀왔습니다. 63만 충북도민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축제인 충북도민체육대회. 충북도민이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 올해 개최지는 바로 생거 진천입니다.
다가오는 6월에 펼쳐질 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모인 막강한 어벤져스 팀을 만나러 찾아가 봤는데요. 저희 팀은 13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난해 7월 구성된 TF팀으로 미래도시 생거진천 함께 뛰는 충북도민의 슬로건으로 저희 현재 5명의 정예위원으로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천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TF팀.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현재 저희 개회식 등 공식 행사를 준비할 대행사와 저희 도민체전 EI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진천 종합운동장, 진천 종합 스포츠타운 등 경기장 정비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하여 군단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으로는 처음으로 관내에서 모든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진천구는 2015년부터 체육 인프라 확충과 보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52억 원의 예산으로 약 13만 8천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진천 종합 스포츠타운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현재 막바지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천 종합스포츠타운은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장, 실내 배드민턴,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모두 갖춘 최적화된 시설로 올해 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이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진천 국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등산로와 친환경 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천 군민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쭉쭉 높여줄 종합스포츠타운, 그리고 한마음으로 제천을 준비 중인 진천 군민들의 성원을 담아 다 함께 외쳐볼까요? 제59회 충북 도민체전 성공 개최 화이팅! 네,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정말 네. 열심히 일단 뭐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4월 초에 완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국가대표 선수촌도 있는데 뭐 진천이 이제 뭐 체육으로는 또 한 발짝 앞서가겠네요. 예, 우리 진천군에서 13년 만에 충북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서부터 네. TF팀을 조성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도민체전 준비를 해서 무려 4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350억 원, 또 기존에 그 체육시설 정비하는 데 5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종목을 진천군 내에서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천군은 또 체육도시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데 진천군에 있는 대표 선수촌, 네.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기존에 진천군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군 단위에서는 한 번도 시도를 못했던 군 단위 우리 진천군 내에서 모든 경기를 다 개최를 하고 앞으로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새 건물에서 치러지니까 맞아요. 무척 기대가 되고 6월에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것이 지자체마다 이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진천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 발전의 최종 기착점, 귀결로 된 건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다행히 우리 진천군이 2019년 주민등록 인구가 8만 1천 명이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을 포함한 상주인구가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증가율이 지난해 3.66%로 전국 5위,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인구 증가율은 우리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보죠. 충청북도의 인구 증가가 세종시와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천에서는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진천군의 인구가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네. 진천군의 증가는 1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충북 인구 증가를 견인했고 충북 인구 증가의 지도를
청주에서 진천으로 변화를 시킨 게 진천군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 증가가 많이 된 거는 그동안에 특공도 했지만 정주 여건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면 학생 1인당 72만 원의 교육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한 그 명품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들의 그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 인구 증가율의 약 70%를 그러니까요. 진천군에서 견인을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기업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인구도 늘고, 네. 아, 좋습니다. 역시 이 그 경제의 효과라는 게 어떤 것인가 느끼게 되네요. 자간적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 구조가 투자 유치, 일자리 증가, 정지여건 개선, 인구 증가, 네. 그럼 또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진천군의 인구 증가는 결국 지역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로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진천에서는 그 시로의 승격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입니다. 그 105년 만에요. 네, 예. 덕산면이 덕산읍으로 읍으로, 승격을 예.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진천시로 꿈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2025년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덕산면의 인구가 2015년에 불과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날 진천읍으로 승격하면서 네. 2만 5천 명이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군 단위 면이 읍으로 승격을 한 것은 유일한 사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게 진천군 덕산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덕산읍의 인구가 늘은 것은 충북혁신도시가 허허벌판에 조성했는데 다 실패할 거라는데 저희들이 혁신도시 주변에 투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우장기업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많이 유치를 해갖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팔리고 인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덕산면이 105년 만에 읍으로 승격을 하고 있고요. 105년 만에. 105년.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에서 진천구를 벤치마킹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네. 저희들도 또 강의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또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것이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천구는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애를 쓰고 있는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추운 날씨 따뜻한 밥 한 끼만큼 몸과 마음의 온도를 덮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요. 누구를 위한 도시락일까요?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일주일에 주 3회 한 지역 한 50여 분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배달되는 영양도시락.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진행되어 왔는데요.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당연한 사회적 공적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어 통합돌봄 사업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침 내내 준비한 도시락이 드디어 지역 곳곳 어르신들께 온기를 싣고 배달됩니다. 길고도 추운 겨울 누군가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반가워하는 눈치인데요. 환한 미소에 찬바람을 뚫고 온 수고도 금방 충북에서는 가십니다. 유일하게 진천군이 통합 돌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주거, 요양, 돌봄, 보건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각 마을에 또 각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특히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모델은 동네 복지사를 마을에 배치해서 동네 복지사분들이 이웃과 이웃을 함께 돌보고 또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입원하거나
아니면 치료받거나 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 한 번, 보건소 한 번 가기 힘든 분들도 계시죠. 진천군에서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천군하고 진천군 한의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진천군 내에 있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한방 치료인 뜸, 침, 부항, 약침 등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동안 아파도 어디 하나 말할 곳 없어 답답했던 어르신들, 아픈 곳을 짚어주니 마음속까지 다 시원해집니다. 저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진료받기가 다니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경도당까지 오셔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반 진료, 한방 진료, 또 이제 낙상 예방 교육도 오시고 물리치료도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날을 기다리시고 이러니까 저도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요. 이런 혜택이 우리 진천군에 들어온 게 생거진천에 꼭 맞는 그런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역시 살아생전에는 네. 진천에 한번 거해봐야 될 것 같은. 어쨌든 지금 화면 통해서 보니까요, 예.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군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참으로 흐뭇하고 네. 행복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저는 그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미래 비전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진천군전은 사람의 가치에 우선하는 군정을 추진을 하면서 진천군의 눈부신 예적 성장을 앞으로 내적 성장으로 돌려서 진천군의 군민의 삶의 질과 또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내적 성장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군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진천군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진천군에 정착을 시켜갖고 저희들 목적은 전국적 모델로 확산 발전시키는 게 네. 저희들 목적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40여 원을 투자를 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또 복지 혜택이 촘촘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천군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천 군민의 성원과 또 800여 공직자들의 열정으로 사상 최대의 효과를 지난해 거뒀습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해서 진천군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또 진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은 낮은 행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 그리고 진천군민 여러분, 시장의 애청자 여러분, 올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진천은 뭐 이제 성장 가도에 있고 실제 그러니까요. 충북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골치 아프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지역인데 어떻게 다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모든 행정에 보면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진천 군민들이 참 자랑스러운 게 진천군 발전에서 자긍심을 갖고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한 저희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그 군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적고 또 그걸 잘 해소했기 때문에 군정을 잘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충주시장님께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파트도 방문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직접 네. 가셔서 만나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저도 소통을 참 중시하고 찾아가는 행정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모든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역대 없었던
일이라고 그랬고요. 아까 저 농정 분야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5번 이상의 농민단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네. 부족한 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갖고 서로 다 우리 의식개혁도 하고 이 어려운 점을 같이 이끌어 나가자. 그래서 농정부 부분에 대한 혁신 방안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하는데 소통은 가장 기본적이고 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신년 특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송기섭 진천 군수와 함께 진천의 2020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더 발전하는 진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내일은 이 괴산군 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함께 경자년, 괴산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고요. 저희 내일 괴산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